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꿈만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라이트 형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명확하지 않은 비전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롬에 살 때 나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부부가 꿈에 그리던 집이 두 채 있었는데 하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집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어느 쪽이든 좋았습니다. 나는 일에 쫓기면서도 하루에 적어도 5분씩은 그 두 집 앞에 머물곤 했습니다. 5분 동안 그냥 그 집을 바라보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집을 머릿속에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캐딜락이 있는 자동차 판매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캐딜락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물론 그 차 역시 제 머릿속에 옮겨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구애를 하듯 그 집과 차에게 구애를 한 것이죠. 막연히 저런 집과 차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침을 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런 집, 저런 차를 꼭 갖고야 말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바람으로 만들고 그 바람을 다시 필요로 만들고 그 필요를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을 보고 또 보면서 뼈아픈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뼈저린 상처를 받아야만 절실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런 다음 빼앗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멈춥니다.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지금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 사람도 꽤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믿을 수 없다면 할 수도 없습니다. 확률이나 잠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곧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성공을 향한 나의 첫걸음은 나를 믿고 꿈을 품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새로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살면서 꼭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꿈을 찾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꿈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스스로 없애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버티십시오.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한다.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큽니까? 리더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꾸도록 돕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 더 좋은 집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 집을 너무 열심히 쳐다본 나머지 나라고 저런 집 한 채 갖지 말란 법 있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오기로 그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도 그런 집을 갖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목표는 신념에 한 발 다가서고 싶을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목표를 기록하고 한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과 아내에게 각자 자신의 목표를 적으라고 해서 그것도 한부씩 복사했습니다. 그 목표들은 우리가 1년 후에 꺼내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적은 목표는 48개일 때도 있었고 50개, 38개, 15개일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팀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과 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새 집과 새 차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차를 적어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돈이 이유가 되면 결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사업에 인생을 건 이유입니다. 꿈과 생각의 크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뭔가를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버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생각을 하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꿈, 헌신, 욕심의 크기가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람에서 원함으로, 원함에서 필요로,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진행합니다. 바람만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있었으면, 저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바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난 이걸 원해 라고 말하다가 난 이게 필요해 로 나아가고 난 이걸 가져야겠어 그리고 난 이걸 가졌어 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랬으면과 해봤어, 이걸 바라고 있어에서 이걸 할 거야, 이게 필요해, 이걸 하겠어로 넘어가기 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까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바람에서 더 욕심을 부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열정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달에 $1,000를 벌겠다는 작은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트기를 갖게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꿈을 이루면 더 큰 꿈을 꾸었고 더 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가치는 점점 올라갔고 더불어 수입과 원하는 것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을 갖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 꿈에 투자하십시오. 뉴욕주에 있는 롬에 살 때 우리는 고교 동창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즈에서 내 상사로 있던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은퇴를 했더군요. 신수가 훤해지고 건강도 좋아 보이기에 은퇴하면서 어떤 퇴직 패키지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43년을 일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자랑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친구가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갔고 은퇴를 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도 그 퇴직 패키지가 내가 가진 집 한 채의 1년 관리비도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보다 똑똑했고 내 상사였습니다. 나는 그보다 나이도 어렸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꿈을 추구할 기회를 보고 자유를 쫓았기 때문일까요? 5년, 10년, 20년, 아니 1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머리를 앞질러 가게 하십시오.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 가고 볼 수 있는 곳보다 더 보십시오. 작은 위험을 감수해서는 큰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호랑이 나라에서 토끼를 잡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경계해야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고 한다면 토끼는 무시해도 된다. 헨리 스턴. 토끼처럼 사소한 목표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큰 동물을 조준하십시오.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목표를 높이 설정할 때 여러분은 언젠가 챔피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없는 데 있다. 벤자민 메이즈.